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전국 13개 국립대 병원 중 12곳의 상임감사가 정부 여당 출신 인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관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의 여파로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에 연극이 신설됩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12시 정오뉴스입니다. 먼저 정치부문 뉴스입니다. 전국 13개 국립대 병원 중 12곳의 상임감사가 정부 여당 출신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오늘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상임감사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별로는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병원 및 부산대 치과병원 상임감사는 모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한 여당 출신 인사였습니다. 부산대병원 상임감사는 이명박 정부 사회통합위 위원 출신이고 서울대병원과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상임감사는 교육부 관료 출신이라고 박 의원은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상임감사가 친정부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로 전락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물갈이 개혁의 실체가 친여, 친정권 인사자리 찾기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자 전현직 당대표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안 전 대표가 혁신을 실패했다며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을 계기로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의 인재영입 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직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안 전 대표가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둘의 갈등이 풀리는 듯 싶었지만 혁신위원회 활동의 마무리를 앞두고 다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르면 오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제안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호남 출신 전직 의원들이 3일 전격 탈당한 데 이어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추가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1야당의 심장부인 호남 민심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주축으로 한 새정치연합 주류 측은 호남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비주류들도 신당 추진 세력에 동조하며 문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당내 갈등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문 대표는 3일 광주를 찾아 호남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호남 민심이 악화일로라는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어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그치지 않고 생사 확인, 고향 방문 등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구기동 이북 오도청 통일회관에서 오도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여러 합의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및 정례화를 합의의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북 오도위원회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을 이끌어주시고 탈북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추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통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홍 장관은 앞으로도 실향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협조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이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회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시가총액 상위 300개 기업 가운데 올해 연간 매출액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의 비중은 56%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분석 대상 기간인 2002년 이후 매출 증가 기업 비중이 50%로 떨어지는 첫 사례가 됩니다. 수년간 실제 매출 증가 기업 비중이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가 최근 10여 년 내 가장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자영업자에게 나간 은행권 대출이 24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의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통닭집 같은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에게 4일 제출한 국내은행의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22조 9,0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에 198조 5,096억 원 대비 24조 3,647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해보면 50대 이상 은퇴 연령층의 비중이 60%를 훌쩍 넘고 40대는 28.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권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유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배럴당 47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0.85달러 오른 배럴당 47.01달러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배럴당 50달러 선에 근접했던 두바이유는 2일 큰 폭 하락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날보다 0.50달러 오른 배럴당 46.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0.18달러 상승한 배럴당 50.6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WTI 등은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가 미국 원유 재고량 증가 요인이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2013년부터 지하철 안에서 물품 판매, 연설, 기부 요청 등 불법 행위자 11,000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62%는 아직 체납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경찰은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지하철 열차 내 잡상인과 과도한 구걸, 종교 강요 연설을 한 사람 등 11,169명에게 총 6억 7,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하철 열차 내 잡상인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적발 시 25,000원, 2회 5만 원, 3회 이상 10만 원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미성년자의 경우 과태료 체납 상태가 아니라면 금액을 절반까지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이 지하철 상인이 대부분이다 보니 체납률이 높습니다. 2013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은 11,000여 명 가운데 62%인 6,693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뉴스입니다. 2018년부터 고등학생들이 연극 체험을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교과교육과정연구팀과 공동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체육, 음악, 미술, 예술, 보건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합니다. 예술교육과정 시안은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에 연극을 신설했습니다. 연극은 그동안 전문교과의 심화 과목으로 예술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고 일반고에서는 별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음악, 미술, 체육처럼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배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연극 체험을 통해 배려의 미덕을 배우고 음악, 미술, 미용, 영화 교과목의 통합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국어에서는 연극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귀가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오늘 오전 2시까지 조사받았습니다. 올해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6개월 만에 정 전 회장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말만 하고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 포스코그룹에서 일어난 각종 비리 의혹에 정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그룹이 플랜트 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의 특혜를 주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업체인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조사 대상입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전담한 국내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국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중국에 송금한 사기 혐의로 국내 인출 조직 총책 강모 씨를 구속하고 박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친구 사이인 강 씨 일당은 작년 9월에서 12월 대포 통장 9개를 구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5에서 10%의 수수료를 떼고 중국으로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강 씨의 제의에 박 씨 등 고향 친구와 고향 선배 부부, 사촌 동생까지 모두 8명이 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어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400억 원의 사나이 손흥민이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나설 토트넘 호스퍼의 25인 로스터에 무난히 포함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4일 20개 프리미어리그 구단으로부터 이번 시즌에 나설 25명의 로스터를 제출받아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25인 로스터는 각 구단이 시즌 초반에 확정한 25명의 1군 선수로 이듬해 1월까지 경기를 치르는 제도입니다. 25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가 다치면 함께 제출한 21살 이하 선수로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당당히 25인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전급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3일 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느라 귀국한 손흥민은 조만간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13일 썬더랜드와의 원정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손흥민과 더불어 이청용과 기성용 역시 25인 로스터에 무난히 포함됐습니다. 한국 테니스 유망주 정현이 세계 랭킹 5위 스탄 바브린카를 상대로 잘 싸웠으나 결국 승리를 내줬습니다. 정현은 현지 시각 3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나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바브린카에게 0대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틀 전 1회전 경기에서 제임스 더거스를 3대0으로 완파하고
2008년 프랑스 오픈 이형택 이후 한국 선수로는 7년 만에 메이저 대회 본선 승리를 따낸 정현은 이날 패배로 3회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회 64강에 오르며 랭킹 포인트 45점과 상금 68,600달러, 우리 돈 약 8천만 원을 받게 된 정현은 몇 세트 바브린카를 괴롭히며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바브린카는 지난해 호주 오픈과 올해 프랑스 오픈 등 메이저 대회에서 2차례 우승했으며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정현이 맞선 상대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3연승을 내달렸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126위 북한은 3일 바레인 리파에서 열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바레인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예멘과 함께 H조에 들어있는 북한은 1차전에서 예멘을 3대0으로 물리쳤고 난적 우즈베키스탄과의 평양 경기에서는 4대2로 승리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는 8일 평양에서 필리핀과의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말 날씨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역시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내륙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강원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강원도 영동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일부 해안과 내륙에 안개 낀 곳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